자, 진행을 해볼게요. 기본 문제 2-1번부터 그냥 바로 문제를 풀면서 중간중간 이제 이론을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곱셈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곱셈 정리 공식은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였어. 그런데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공식은 암기는 해야 돼. 그럼 도대체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이거를 인수분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인수분해라는 것은 하나의 다항식을 어떠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인수분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다항식 mx 더하기 my 마이너스 mz가 있다면 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만들어주려면 얘들의 공통적인 문자, 이걸 먼저 찾는 거야. 공통 문자가 m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m으로 묶어주면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z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우린 이것을 인수분해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럴 때의 각각의 덩어리들을 인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의 인수는 뭐냐? m은 이 식의 인수인 거죠. 마찬가지로 x 더하기 y 마이너스 z도 이 식의 인수인 거죠. 그런데요, 이 두 개를 곱한 이 전체도 이 식의 인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항식들의 곱으로 만들었을 때 그 만들었을 때의 각각의 덩어리들, 그 덩어리는 하나의 작은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개 이상이 합쳐진 큰 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값들을 전부 다 인수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결국 인수분해의 기초는 뭐냐면, 가장 기초는 공통적으로 있는 각각의 식에서의 공통인수를 찾아서 묶어주는 것, 이게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인 거죠. 그럼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2-1번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2-1번. 자, 각각을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8x 세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y 제곱 더하기 12x 제곱 y 세제곱. 이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라고요? 각각에 있는 식에서의 공통적인 인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공통인수를 찾겠다는 얘기는 최소 공배수를, 아니죠, 최대 공약수를 찾겠다랑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그냥 봤더니 상수 중에서는 공통인 값은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x제곱을 뽑아낼 수 있다. y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걸 본다면 y제곱까지를 뽑아낼 수 있더라. 그러면 공통인수를 뽑아냈으면 공통기존이지 않은 것들을 여기다가 곱해서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2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이 값은 더하기 3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첫 번째 거의 정답인 거야.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적인 인수를 찾아서 그걸로 묶어서 식을 정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a-bx
더하기 b-a y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아직은 인수분해된 건 아니에요. 인수분해라는 것은 뭐야? 주어진 다항식을 곱셈들의 식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그렇게 바꾸려고 했더니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다? a-b가 있잖아요. a-b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맞나요? 얘는 b 빼기 a는 a 빼기 b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그러면 이 식을 a-b로 묶어주면 그러면 여기는 그냥 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만든 것 인수분해를 한 결과인 거야. 자, 계속 해볼게요. 세 번째 3번 2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항의 개수가 몇 개인 거죠? 항의 개수가 몇 개야? 항의 개수가 4개인 식이죠. 맞나요? 우리가 덧셈 또는 뺄셈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작은 덩어리들을 각각의 항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항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식이야. 일반적으로 항의 개수가 4개가 있는 식은 보통은 어떻게 인수분해하냐면 2개씩 묶어주면 편해요. 그럼 어떻게 2개를 묶어주는 거야? 공통인수가 보이도록 2개씩 묶어주면 되는데 근데 잘 봤더니 이 개수가 2 마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한번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를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 2개는 공통인수가 x제곱이잖아요. 그럼 주어진 이 식은 이 두 놈은 x제곱으로 묶었을 때 그러면 2-x가 되고요. 얘도 2-x가 되네요. 이렇게 2개씩 묶었더니 다시 각각의 공통인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통인수 누구다? 2-x죠? 2-x로 묶어주면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얘가 되는 거다? x제곱인 거고 여기다가는 1을 곱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식은 쪼갤 수 없더라. 그럼 요게 정답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네 번째 문제도 여기다가 쓸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네 번째 문제 AB 마이너스 CD 플러스 AC 마이너스 BD를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어떤 꼴이다? 항의 개수가 4개인 거다. 항의 개수가 4개면 어떻게 하자고요? 2개씩 묶어주자고요. 그러면은 3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2개씩 묶었잖아요. 그럼 얘도 2개씩 묶자. 근데 최소한 묶을 때는 그 묶음 내에서 뭔가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낼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를 묶으면 안 돼요. 얘는 공통적인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묶어주면 될까?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A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두 번째랑 네 번째 거는 D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묶어준다면 이 식은 A로 묶어주면 B 더하기 C가 되고요. 이 식은 마이너스 D로 묶어주면 그러면 C 더하기 B가 되겠죠. 어차피 C 더하기 B는 B 더하기 C랑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B 더하기 C가 또 공통적이야. 그래서 얘는 B 더하기 C 곱하기 그러면 여기는 A 여기는 마이너스 D 얘가 정답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기다가 쓸게요. 다섯 번째 BC 세제곱 마이너스 A B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더하기 AB C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한다의 가장 기본은 뭐다?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가 있으면 그걸로 묶어주는 거야. 가장 기본은 공통적인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로 묶어주는 거잖아요. 항의 개수가 4개인 건 맞지만 이 전체에서의 공통적인 문자가 있다고. 전부 다 B가 있죠. 그리고 전부 다 C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 식은 B 곱하기 C로 일단 묶고 생각해야죠. 그럼 BC로 묶어주면 C제곱, BC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AB, BC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BC, 그 다음에 더하기 AC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항의 개수가 4개니까 다시 얘를 공통인 게 있게끔 2개씩 묶어준다면 역시 첫 번째랑 세 번째는 C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랑 네 번째가 A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얘는 BC 곱하기 요거 C로 묶어주면 C-B 이거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그러면 B 더하기 마이너스 1로 묶었으니까 B 빼기 C가 되겠네요. 그냥 더하기로 묶어줄게요. 더하기 A로 하면은 이거 먼저 쓰면은 C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BC 곱하기 요거 두 개는 C 빼기 B로 묶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C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이게 인수분해예요.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근데 지금 했던 2-1번은 아직은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 공식을 쓰지 않고 하는 인수분해였어. 이게 제일 기초예요. 인수분해의 가장 기초는 뭐다? 공통적인 인수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 이거죠. 공통인수를 먼저 찾아서 묶어주겠다. 이게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인 거야. 그런데 몇몇 문제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수분해를 외워서 푸는 겁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물론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공통인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해서 하나의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건데, 한번 문제를 쭉 풀면서 역시 이론 설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2-2번 이제부터는 공식을 이용하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공식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요 3-1 수학과 겹칩니다. 그래서 중학교 3-1 수학이 잘 되어 있으면 이 앞부분은 좀 쉬울 거예요. 앞부분은. 자, 2-2번입니다. 그럼 2-2번에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인수분해 중에서 어떤 식이냐면 이거예요.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주어진 이 식은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의 식을 전개해주면 왼쪽의 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이 식과 같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식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공식을 이용하는 그런 식들인데, 그럼 이 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2-2번의 첫 번째 문제부터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를 인수분해 하래요. 그럼 이게 어떤 꼴이죠? 첫 번째 꼴에서 a 대신에 x가 있는 거고요. b 대신에 3을 대입한 거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이 식은 뭐랑 같은 거다? x 더하기 3의 제곱과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공식을 이용하는 인수분해인데, 그런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구단을 처음 배웠을 때 3 곱하기 6이 얼마냐? 구구단을 제일 처음 배울 때 3 곱하기 6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처음 배울 땐 이렇게 생각합니다. 3 곱하기 6은 3, 1은 3, 3, 2, 6, 3, 3, 9, 하니까 3, 6, 18.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 곱하기 6이 얼마냐? 그냥 18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구단표 전체를 생각하진 않는다고요. 그냥 3 곱하기 6은 18인 거죠. 뭔 말이냐? 이 1번식이 이 식에서 나오는 건 맞는데, 나오는 건 맞지만 그냥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그냥 x 더하기 3의 제곱인 거야. 이거는 그냥 이거인 거야 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냥 이거인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구구단 처음 배울 때 엄청나게 연습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문제를 계속 푸는 거죠. 계속 풀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풀면서 연습하셔야 되고, 이거는 고등 수학과 중등 수학은 거의 많이 겹치거든요. 그런데 문항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이게 빠르게 안 되면 중등 수학부터 다시 그 기본적인 문제들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정답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야 돼요. 그럼 계속 볼게요. 두 번째, 9x제곱 마이너스 12xy 그 다음에 더하기 4y 제곱이 있대요. 그럼 얘는 몇 번째 꼴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꼴이니까 요 식에 해당하는 거야. 실제로 어떤 거다? a 대신에 3x가 있고 b 대신에 2y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맞춰주면 얘랑 얘가 완전히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같은 거다? 3x 더 마이너스 2y의 제곱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2xy 나오는 거 맞다 이거죠. 그쵸? 자, 계속 해볼게요. 세 번째, 4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거 보자마자 그냥 뭐라고 쓰는 거야? 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는 2분의 1x,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1. 이게 덧셈이니까 더하기 1의 제곱인 거고. 그러면 가운데 거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얘가 이거인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왠지 이건 이거일 것 같다라고 그 느낌이 온다고.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잠깐 생각하는 거야. 이걸 전개할 때 얘가 되느냐. 맞거든. 그러니까 내 느낌이 맞았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감각인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이 식은 이 식이다. 맞는지 확인해볼까? 전개해보자.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계속 4번 9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9가 있으면 봤더니 이거 제곱수잖아요. 3분의 1 x를 제곱한 거잖아. 이것도 2분의 3을 제곱한 거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뭐라고요? 느낌이 3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느낌이 왠지 이런 느낌이 난다 라면은 써주고 나서 실제 이거를 전개해봐라. 얘가 되느냐? 맞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간다 이거죠. 5번 27a제곱 x제곱 더하기 72ab x제곱 플러스 48b제곱 x제곱. 자, 복잡해 보이지만 인수분해의 가장 기초는, 그러니까 기본도 아니고 가장 기초는 뭐라고 했냐면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뭐 먼저 생각해야 돼?
공통인수가 있느냐? 일단 숫자로 본다면 3을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자는요. x제곱이 공통적으로 있다고요. 그럼 일단 이건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3x제곱으로 먼저 뽑아내야 돼요. 공통인수를 먼저 뽑아내야죠. 그렇죠? 이거는 기초죠. 그러면 뽑아냈더니 9a제곱 뽑아냈더니 더하기 24 그 다음에 ab 더하기 16b제곱이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얘가 3a의 제곱이고요. 이게 4b의 제곱이고 덧셈이니까 주어진 식은 3a 더하기 4b의 제곱. 실제로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24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개수가 2 곱하기 a 곱하기 b 2 곱하기 3 곱하기 4는 24.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아하 요거구나.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ab-ac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bc 마이너스 c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식이 5개인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얘를 2개의 덩어리로 쪼개면 하나는 요거 또 하나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의 이 값 맞아요? 보이나요? 요거는 a로 묶어주면 b 마 c고요.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b제곱 빼기 2bc 더하기 c제곱이죠. 그것은 뭐다? b 마 c의 제곱이다. 공통인수가 b 빼기 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b 마 c로 묶어주면 그럼 공통적이지 않은 거는 여기는 a 여기는 마이너스 b 빼기 c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자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죠. 완전제곱식. 이러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되는 요 형태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다라는 거였고요. 역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면 되는데 근데 기계적으로 너무 문제를 풀지는 말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각각의 문제들이 다 그 하나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문제들이 이렇게 막 뭉쳐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6개 문제를 풀었지만 이 6개 문제가 다 뭐야? 다 얘를 이용하는 같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막 생각 없이 1번 풀고 나서 그냥 2번, 3번, 4번을 생각 없이 풀지는 말자는 얘기죠.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각각이 실제로 이렇게 되는가를 전부 다 각각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단 문제가 빠르게 풀려야 됩니다. 문제가 빠르게 풀려야 돼요. 너무 천천히 풀면 안 돼요. 그쵸? 네. 조금은 빠르게 풀되 생각하면서 빠르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계속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하는 시간은 좀 약간 계속 이런 식의 작은 주제에 대한 계속 문제를 공식 대입해서 푸는 거 연습하는 거니까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수업이네. 감안해야 됩니다. 연습이 중요한 거니까. 2-3번 2-3번의 주제는 이건데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냐?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야. 어떻게 보면 합차공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합차공식보다는 차합공식이다 라고 보통 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먼저 쓰란 얘기야?
차를 먼저 쓰는 거야. 그러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을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걔는 뺄셈 차를 먼저 쓰는 거예요.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얘는 얘랑 같습니다. 왜요? 이거를 전개해주면 얘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마 b 곱하기 a 더하기 b다 라는 건데, 자, 이거랑 관련 지어서 역시 2-3번 문제들을 쭉 볼게요. 첫 번째 1번 a 세제곱 b 마이너스 a b 세제곱. 항상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공통인수를 먼저 찾아내는 거였죠. 공통인수. 이 둘의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다? a 곱하기 b가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a, b로 묶어주면 그러면 a제곱 묶어주면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썼더니만 얘가 뭔데요? 이놈이잖아요. 이놈이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a, b 곱하기 a 마 b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됩니다. 여기 1번 정답이었네요. 야, 쉽다 그쵸? 2번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것은 사실은 이 a 4제곱이란 a 제곱의 제곱인 거죠. b 4제곱도 b 제곱의 제곱인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식은 이 공식과 똑같은 식인 거야. 단 a 대신에 a 제곱을 쓰고 b 대신에 b 제곱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습니다라고 바로 쓸 수 있죠. 그죠? 이거는 막 머릿속으로 뭐 치환한다 뭐 이런 생각도 아니라 그냥 얘는 이거인 거죠. 그냥 이거는 이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인수분해의 끝은 아니잖아. 왜? 얘를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 a 더하기 b 그리고 뒤에 거는 더 이상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준 게 정답이네요. 세 번째 a-b의 제곱 빼기 c-d의 제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것도 치환은 맞아요. 그러니까 a 빼기 b를 세모, c 빼기 b를 네모다라고 생각한다면 세모 제곱에서 네모 제곱을 뺀 거니까 그럼 그 결과는 세모 빼기 네모 곱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가 되겠죠. 근데 이 정도도 굳이 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정답은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결과는 세모에서 네모를 뺀 거,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c 더하기 d 곱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 이렇게 되네요. 4번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항이 4개이지만 항이 4개라서 2개씩 보통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였거든요. 얘는 항이 4개이지만 하지만 얘는 뒤에 있는 이 3개를 생각하면은 이 3개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꼴인 거잖아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맞죠? 그래서 일단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다. 그럼 이것도 세모 제곱 마이너스 네모 제곱의 꼴인 거야. 그러면 차합에 의해서 x 빼기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a 빼기 b 라고 쓸 수 있네요. 됐죠? 자, 그래서 2-3번은 바로 a제곱 빼기 b제곱은 무엇이냐? 그것은
차합 공식이다. 즉 A마 B 곱하기 A 더하기 B다.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쫙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던 그런 부분이었죠. 하나의 기본 공식이었어요. 기본 공식이었어요. 자, 계속 기본 공식입니다. 계속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기는 근데 중요해요. 2-4번. 자, 이제 또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x 플러스 ab가 있어 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랑 같다라고 쓸 수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x 플러스 ab는 얘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다. 자, 요 식이죠. 어떻게 보면 얘는요 두 수의 곱인 거죠. 두 수의 곱인 거고 이것은 뭐다? 두 수의 합인 거야. 그래서 곱이 ab가 되고 합이 a 더하기 b가 되는 그러한 a와 b를 구한다면 그러한 a랑 b를 구하면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a, x 플러스 b와 같은 거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곱의 결과랑 합의 결과로부터 걔를 쪼개겠다라는 얘기인데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뭘 생각한다고요? 곱해서 3이 되고 더해서 4가 되는 수는 뭐다? 곱이 3이고 합이 4가 되는 거. 그죠? 곱이 AB고 합이 A 더하기 B. 곱이 3이고 합이 4가 되는 두 수는 1과 3이잖아요. 1과 3이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3과 같다라는 거죠. 그게 이 공식이 의미하는 거였다. 그러면 두 번째 것도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6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뭘 생각하는 거죠? 곱이 16이 되고 합이 10이 되는 수는 뭐다? 곱한 게 16이고 합이 10이 되는 두 수는 2랑 8이잖아요. 2랑 8인데 이게 마이너스면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x마 2 곱하기 x마 8인 거죠. 그쵸? 그렇지? 자, 계속 세 번째.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젠 이렇게 생각하자고. 곱이 마이너스 8이 되고 곱이 마이너스 8이고 합이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곱이 마이너스 8이고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수는 마이너스 4와 2잖아요. 그러니까 마사랑 2니까 주어진 식은 x 마4 더하기 x 플러스 2인 거야. 이해되죠? 그럼 그렇게 본다면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곱한 게 곱의 결과가 16이 되고 그 다음에 합의 결과가 마이너스 10인 합이 마이너스 10인 두 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러니까 x마 2, x마 8인 거라고. 간단하죠? 뭐다? 뒤에 거는 곱의 결과, 앞에 거는 합의 결과, 뒤에 거는 곱의 결과가 되는 A랑 B를 찾아줘서 그냥 그렇게, 그쵸? 합이 플러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15y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럼 마찬가지로
곱했더니 곱의 결과가 마이너스 15y제곱이고 그럼 더한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x 앞에 개수인 2y가 되는 거죠. 합이 2y가 되고요. 곱이 마이너스 15y제곱이 되는 두 수는 하나는 5y제곱이고요. 아이고 5y고 하나는 마이너스 3y잖아요. 그래야지만 곱한 게 얘가 되고요. 더한 게 2y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x 더하기 5y 곱하기 x 마이너스 3y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공식 그대로 암기해서 대입해 주기에는 그러면 그건 좀 힘든 거고요. 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해서 문제 풀 때 적용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곱의 결과랑 합의 결과가 되는 두 수를 찾아주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곱의 결과가 합의 결과가 각각 이렇게 되는 두 수는 1과 3이었다. 그러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요 공식이었습니다. 이게 2-4번 문제였죠. 2-4번. 자, 공식 적용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대충 연습하고 그냥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진짜 나중에 큰 코 다쳐요. 미리 얘기 꼭 합니다. 연습 정말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연습해도 너무 느려요. 저는 아무리 연습해도 문제 풀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느려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연습이 부족한 거야. 더 많이 푸세요. 남들은 몇백 문제, 몇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그렇죠? 최소한 100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100문제 정도는 최소한 연습 많이 합니다. 연습 많이 할 수 있도록.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빨라지지 않습니다. 연습 계속 문제 풀고 집에 놀고 있는 문제집 많이 있잖아요.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2-5번. 자, 또 다른 공식입니다. 또 다른 공식. 2-5번. ACX제곱 플러스 좀 길어요.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요 결과는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가 됩니다인데 근데요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주어진 글씨를 가지고 누가 A고 누가 B고 이거를 다 찾아내는 게 이게 되게 힘들거든.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러한 꼴이 보이면 그러니까 x제곱합의 개수가 1이 아닌 거죠. x제곱합의 개수가 1이 아닌 뭔가의 곱의 꼴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씁니다. 요거가 x제곱의 개수가 ac잖아요. 그 말은 a랑 c를 곱한 거죠. a랑 c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상수항 개수가 b랑 d잖아. 그럼 b랑 d를 곱한 거야. 근데 b랑 d의 곱이란 얘기는 b 곱하기 d가 될 수도 있고 d 곱하기 b가 될 수도 있어. 물론 1 곱하기 bd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bd가 될 수도 있어. 되게 많아요. 그쵸? 어쨌든 그냥 일단은 b 곱하기 d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서로 크로스들의 곱의 합의 꼴이 얘랑 같다면 그러니까 AD 더하기 CD BC 그쵸? AD 더하기 BC 맞잖아요. 크로스랑 크로스의 곱의 합이 얘랑 같다면 주어진 식은 순차적으로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랑 같다 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자 이거죠.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3x제곱 플러스 11x 더하기 6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곱해서 3이 되려면 뭐죠? 1 곱하기 3이라고요. 그럼 얘는 1, 3 이렇게 쓰고요. 이제 곱해서 6이 되려면 근데 요 앞에 개수가 플러스란 얘기는 이 숫자는 뭐야? 플러스랑 플러스의 곱이야. 그럼 곱이 6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죠? 1 곱하기 6도 있고요. 2 곱하기 3도 있고요. 3 곱하기 2도 있고 6 곱하기 1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상황이 있다고. 그런데 그 상황 중에서 크로스와 크로스의 합이 11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몇 곱하기 몇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크로스와 크로스의 합이 11이 되려면 3 곱하기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9는 11 맞잖아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찾죠? 4개를 다 쓰나요? 1 곱하기 6, 2 곱하기 3, 3 곱하기 2, 6 곱하기 1 다 쓰고 찾아주나요? 그게 아니라 뭐죠? 이것은 연습을 통한 연습이라는 얘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연습을 통한 느낌이라고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느낌이 온다고. 느낌이 팍 와요. 어쨌든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주어진 식은 뭐가 된다? 순차적으로 x 더하기 3 곱하기 3x 더하기 2 그쵸? x 더하기 3 곱하기 3x 더하기 2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또 찾아보자. 그러면 2번 2x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6인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뭐야? 곱의 결과가 2가 돼야 돼. 그럼 곱의 결과가 2란 얘기는 그냥 1 곱하기 2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뭐야? 크로스 했을 때 곱의 결과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 마이너스 6 되는 다양한 상황 중에서 크로스랑 크로스의 합이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이게 1이면 그러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1 마이너스 11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다? x 마 6 곱하기 2x 더하기 1이란 얘기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쵸?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 자, 계속해볼까요? 세 번째 2x제곱 더하기 7xy 더하기 3y제곱 똑같아요. 뭐죠? 곱해서 2가 되는 거는요. 곱해서 2가 되는 거는 1 곱하기 2죠. 덧셈이니까 여기도 덧셈인데 곱해서 3y제곱이 돼야 되는데 크로스의 합이 7xy가 돼야 돼. 뭐 처음에 연습할 때는 3y제곱이니까 뭐 여기는 느낌이 3y 여기는 느낌이 y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y를 생략해서 그냥 3, 1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6 더하기 1, 7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은 얘는 x인 거고 이거는 뭐인 거죠? 3y인 거라고요. 그쵸? 3y, y잖아요. 그러니까 x 더하기 3y 곱하기 2x 더하기 y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6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이래요. 그럼 있잖아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게 얘가 개수가 6이 되려면 어차피 처음에는 얘가 1 곱하기 3이든 3 곱하기 1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거의 순서는 중요하지만 앞에 거는 그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1, 3으로 가나 3, 1로 가나 결국 얘가 순서가 바뀌는 상황이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6이란 얘기는 뭐죠? 1 곱하기 6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3일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개는 다른 거거든.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곱의 결과가 6이 되고 여기는 곱의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는 크로스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찾으려면은 이거는 그냥 몇 번 시도를 해보면 돼. 그럼 어떻게 시도하면 될까? 먼저 얘를 1, 6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상황들의 후보들을 했을 때 크로스의 합이 마이너스 1 만들 수 있느냐? 아무리 해도 이 크로스랑 크로스 합이 마이너스 1 되도록 못 만들거든. 그러니까 1, 6은 아닌 거라고. 그럼 뭐인 거죠? 2 곱하기 3인 거죠. 그 얘를 2, 3으로 해버리면 크로스랑 크로스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곱한 건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숫자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마4 더하기 3 마이너스 1 맞잖아요. 아하 옳다구나 이놈이란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한 결과는 2x 더하기 y 곱하기 3x 마이너스 2y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라고 쓸 수 있던 거라고. 자, 요게 인수분해인데 요 2-5번은요 조금은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연습을 해서 이거 뭐다? 속도와 정확성이 나오도록 이거 그냥 외우는 건 아니에요. 저 그걸 외워서 뭐 누가 A, B, C, D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였다고.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직접 쓰면서 문제 아래에다가 이렇게 직접 쓰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 아래에다가 직접 이렇게 쓰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주고 그 다음에 정답 쓰면 돼요. 한 번에 정답 쓰지 않습니다. 찾고 나서 정답 쓰는 거죠.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2-5번 문제였고요. 2-6번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면서 인수분해에서 뭐 이제 그 중등수학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미지수가 3개 이상인 것들 막 x, y, z 뭐 이런 식의 인수분해들 또는 차수가 3차 이상이 되는 식들에 대한 인수분해 이런 부분도 배우게 되고요. 그 부분 중에서 몇몇 부분들은 공식을 또 외워서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들 이렇게 나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공식은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6번도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예요. 그러면 어떤 공식이냐면 조금 많습니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느냐? 또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은 무엇이 되느냐? 또는 a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3ab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개수가 부호가 뿔마가 되는 이놈은 또 뭐가 되느냐? 마지막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는 뭐가 되느냐? 자, 5개의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식부터 자, 이거에 대한 인수분해는 a 더하기 b 곱하기 이게 덧셈이면 얘가 덧셈이면 얘도 그대로 덧셈이에요.
a 더하기 b로 시작합니다. 플러스면 플러스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플러스면 여기에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그렇다고요. 형태적으로는 얘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이에요. 왜 그런 거야? 인수분해 공식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전개해보면 그렇다예요. 이 식을 전개해봐라. 얘가 되지 않느냐? 그냥 그게 증명 끝입니다. 근데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건 뭐냐?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시작하고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그죠? 역시 마이너스면 그대로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부호가 서로 다른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건 그냥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에요. 얘는 뭐냐? 뿔마면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입니다. 자, 두 개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거는 a 세제곱과 b 세제곱의 합인 거고 이것은 a랑 b랑 더한 거의 세제곱인 거야. 두 개는 다른 식이에요. 다른 식입니다. 자, 주어진 이 식은 뭐냐? 미지수가 3개인 이 식은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풀어볼게요. 2-6의 1번. (8x) 더하기 27y)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뭐랑 똑같은 거죠? 몇 번째 거야? 첫 번째 꼴과 똑같은 거야. a 대신에 2x가 있고 b 대신에 3y가 있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자, 잠시 딱 쉬는 시간에 맞추어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핸드폰에 이게 와이파이가 잠깐 끊겼었어요. 잠깐 끊겨서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원활하게 다 연결 다시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다시 깜짝 놀랐어요. 시끄럽네. 자, 다시 한번 진행을 또 해보자. 아까 거에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2-6번. 자, 우리는 어떤 공식이었냐면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공식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겠다였는데 첫 번째 식은 요 첫 번째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게 2X고 B에 해당하는 게 3Y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A 더하기 B,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다. 이거였죠. 그쵸? 그러면 X6제곱 마이너스 Y6제곱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것은 먼저 차합공식에 의하면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곱하기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놈은 요식인 거죠. 그리고 이놈은 이식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를 각각 쪼개서 쓰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쪼개서 써주면 얘는 x y 곱하기고 이거는 x 더하기 y 곱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식은 여기랑 뭘 곱한 거죠?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이었고 이 식은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이었잖아요. 그쵸? 이제 좀 예쁘게 쓴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쓸 수 있었어. 공식에 대입하는 거였고요. 이 식을 봤더니 이 식은 얘는 x세제곱이죠. 그리고 이 식은 2y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a가 x인 거고 b가 2y일 때 그럼 이거는 뭐냐? 3a제곱 b인 거잖아. 맞아요? a를 x로 본 거고
b를 이 y로 본 거야. 그러면 얘는 뭐랑 같은 거니? 3 곱하기 a 제곱 b와 같은 거잖아요. 이 식은 3a b 제곱과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은 결국 a 더하기 b의 세제곱과 같은 거죠. 네 번째 문제는 요 문제랑 완전 똑같은 거야. 완전 똑같은 거야. a 대신에 x제곱, b 대신에 y제곱, c 대신에 z제곱을 쓴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아예 공식인 거잖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과 같은 거네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문제들은 이 노란색 공식과 관련된 건데, 이 노란색 공식은 중학교 때는 다루지는 않고 고등에서 다루는 공식들이었어. 그러면 고등에서 다루는 공식은 이 정도랑 이거 이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이외에 플러스 한 개가 더 있는데, 그 하나의 공식은 추후에 문제 나오니까 그때 다루도록 할 거고, 그럼 이제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게요. 우린 지금까지 공식을 이용하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했었고, 공식은 다 했습니다. 한 놈만 아직 안 했어요. 그 한 놈은 조금 이따 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인수분해들 2-7번부터인데,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첫 번째 상황 2-7번에 그 타이틀을 쓴다면, 타이틀은요 치환입니다. 치환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무엇을 치환하는 거냐? 공통인 어떠한 값들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공통인 인수들, 공통인 값들이 존재한다면 그 공통인 값을 하나의 새로운 문자로 치환해서 생각하겠다, 치환해서 하는 인수분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공통으로 보이는 게 아예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눈에 보이는 경우. 첫 번째 문제죠.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막 8. 자, 이거를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 식을 전개를 해버리면 망하는 거야. 이 식을 전개하는 순간 망하는 거고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얘가 x제곱 빼기 3x인데 뒤에 있는 이 식은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3x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인 값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빼기 3x를 t라고 치환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를 t라고 치환해주면 주어진 식은 t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8 이거죠. 얘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야. 뭐죠? 곱의 결과가 마팔이고요. 합의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이너스 4와 2다. 그렇죠? 곱이 마팔이고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수는 마이너스 4와 2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는 t 마 4 곱하기 t 더하기 2가 되는데, 다시 t를 원상복귀 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된다. 그럼 다시 생각해봐. 곱이 마4고 합이 마3이 되는 두 수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마이너스 4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x
x 마 4 x 더하기 1 곱이 2가 되고 합이 마 3이 되는 두 수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요게 정답이었네. 그러면 요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문제 자체에 공통적인 값들이 존재하는 경우에요. 공통값이 존재하면 그 공통인 값을 치환해서 풀어주면 되고 치환했으면 마지막에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이거 전개해서 풀면은 망합니다. 전개해서 풀면은 진짜 정답 못 구합니다. 그래서 보여야 되고요.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치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곱셈 공식을 풀 때 이런 거 했거든.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 플러스 어떤 상수꼴이 있으면 이거 전개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전개할 때 두 개씩 묶었단 말이죠. 기억나죠? 그럼 어떻게 두 개씩 묶었냐면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두 개씩 묶었어. 아, 이런 꼴이 보이면 이거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는다였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그 묶음을 생각한다면 그 묶음 자체가 요 1번처럼 공통인 놈이 존재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수분해란 문제가 있으면 이거 역시 뭐에 대한 문제야? 치환에 대한 문제예요. 관련된 문제가 두 번째 문제죠. x마 1, x마 3, x 더하기 2, x 더하기 4 플러스 24. 자, 얘를 인수분해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게 이런 형태니까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두 개씩 묶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은 2랑 더하고 마3은 4랑 더하면 합이 같잖아요. 요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묶음에 대한 전개식을 생각한다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마 2가 되고요. 이거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 플러스 24가 되지 않느냐? 이제 전체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뭐다? 치환이다. 두 개의 공통적인 거를 그냥 x제곱 더하기 x가 똑같이 있으니까 똑같이 있는 얘를 t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t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요 주어진 식은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랑 마이너스 12t니까 마이너스 14t 더하기 24 더하기 24 더하기 48 이거죠? 그럼 다시 한번 곱의 결과가 48이고 합의 결과가 마이너스 14가 되는 두 수를 생각한다면 그 수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t마 6 곱하기 t마 8인 거고요. 이제 얘랑 똑같이 푸는 거죠. t 대신에 원상복구 시켜서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라고 써주면 곱의 결과가 마이너스 6이고 합이 1이 되는 주수 존재하죠. 3과 마이너스 2 3과 마이너스 2 곱의 결과가 마이너스 8이고 합의 결과가 1이 되는 그러한 두수 우리가 생각하는 정수 중에서 그런 두수가 있나요? 곱이 마팔이고 합이 1이 되는 그런 정수의 두 값을 아무리 생각해도 없죠. 없으면 얘는 인수분해를
개수가 정수인 범위에서는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럼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 거예요. 됐죠? 자,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인수분해 아예 치환될 거가 대놓고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묶어서 풀었을 때 치환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였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2-8번.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은 인수분해 파트에서 킬러 문제가 나온다.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요 2-8번과 관련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2-8번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약간 천천히 할게요. 여기 좀 어려우니까 2-8번 이거의 주제를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얘의 주제는 복 2차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라고 하지 말까요? 복 2차식이라고 하자. 그치? 방정식은 아니니까 복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인데, 자,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라는 식이 있다면, 이런 식이 있다면 난 여기에서 요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주면은 주어진 이 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 식은 결국 t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b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식이 돼버리죠.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2차식이 된다면 우린 주어진 이 식을 복 2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복 2차식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이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복 2차식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할 일은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t로 치환했던 거 생각하는 거죠.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가? 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냥 오케이. 그냥 인수분해가 끝이에요.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오케이야. 근데 문제는 치환했는데 안 된다면,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를요, 그것을 이꼴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의 꼴로 변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p제곱은 x 4제곱 더하기 b를 포함한 제곱식을 말하고요. 그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이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실생활은 아니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거를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문제를 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자고. 이거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기차식은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방정식으로도 나오고요. 여러 번 나오니까, 그리고 킬러 문제로 나오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면서 요 얘기를 다시 할게요. 문제를 풀면서 첫 번째 1번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를 인수분해하래요. 일단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기차식 맞아요? 보기차식 맞나요? 맞잖아요. 왜요? x제곱을 t로 치환해주면 그 식이 뭐가 되는 거야? 2차식이 되는 건 맞잖아. 그러면 보기차식은 맞아. 그러면 첫 번째 할 건 뭐라고요?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니? 치환했더니 곱의 결과가 2가 되고 합의 결과가 마3이 되는 수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잖아. 그치? 얘는 요 경우인 거라고. 그럼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건데 그 치환된 결과를 굳이 t라고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니? 얘는 t마 2 곱하기 t마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곱이 2가 되고 합이 마3이 되는 두 수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냥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정수 범위에서 생각한다면 앞에 거는 더 이상 쪼갤 수는 없지만 뒤에 거는 차합에 의해서 x마 1 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네요. 그럼 이것은 바로 이 상황에 대한 문제였죠. OK가 되는 감사한 복 2차 방정식이야. 감사한. 그런데 두 번째 문제.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몇몇 애들은 이거 암기한 애들이 있어. 이거 그냥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암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정답 쓰면 돼요. 암기하신 분들은 그냥 이 정답을 바로 쓰면 되는데 혹시라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거 뭔데요? 복 2차식인 거 맞잖아요. 그러면 x제곱을 t로 치환했다고 생각해봐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요 상황인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스텝으로 가야 돼. 두 번째 스텝은 주어진 식을 p제곱 빼기 q제곱의 꼴로 변형하는 건데, 근데 얘를 p제곱 빼기 q제곱으로 변형했을 때 p제곱이 될 수 있는 식은 두 가지가 있어. 그것은 뭐야? 얘를 포함한 제곱식이야. 뭔 말이냐? p제곱이 될 수 있는 것은 얘랑 얘를 포함하고 있는, 즉 제곱해서 x 4제곱 더하기 1의 형태가 나오는 제곱식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두 가지는 뭐인 거죠? 하나는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인 거죠. 제곱해서 x 4제곱 더하기 1의 꼴이 나오려면 이 식을 제곱해주면 얘를 포함하고 있는 제곱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죠? x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이 식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p제곱이면 여기다가 빼기 q제곱을 해서 이 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전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전개해주면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더하기 1이야. 그럼 거기다가 뭘 빼야지 얘가 되는 거죠? x제곱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전개해주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어찌 해야지 얘가 되죠? 3x제곱을 더해야지만 얘가 되죠.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p제곱 빼기 q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럼 요놈은 탈락이야. 요놈이 맞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된다? p제곱 빼기 q제곱이니까 차합에 의해서 p 빼기 q 곱하기 p 더하기 q가 됩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물론 어떤 학생들은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된다?
이게 됩니다라고 바로 암기하신 분도 있어요. 요거는 자주 나오는 꼴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다면 그냥 암기된 거 쓰면 돼요. 하지만 암기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러한 흐름, 즉 이러한 흐름으로 간 거라고.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P제곱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두 가지.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둘 다 고려해서 그럴 때 마이너스 Q제곱이 되는 형태 둘 중에 누구인지 그거를 추정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세 번째,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 보기차식입니다. x제곱을 a라고 생각하고 y제곱을 b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a랑 b에 대한 2차식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보기차식이에요. 그런데 이거 x제곱을 a, y제곱을 b라고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죠. 곱의 결과가 1이고 합의 결과가 마이너스 6이 되는 두 수는 없거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그때의 P제곱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곱해서 얘랑 얘를 포함한 제곱식이니까 역시 둘 중 하나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제곱하거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제곱하면 되는데 그럼 이 식에서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야? 전개했을 때 이 전개식에서 8X제곱 Y제곱을 빼야지만 얘가 나오죠. 이 상황에서는 이걸 전개한 다음에 어찌 해야지 얘랑 같은 식이 되죠? 4x제곱 y제곱을 빼야지만 이 식이 되죠. 그럼 이 중에서 p제곱 빼기 q제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래 거다. 마이너스 8은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위에 게 아니라 이제는 아래 거를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는 P제곱 빼기 요것은 2 곱하기 X 곱하기 Y의 제곱인 거잖아요. Q제곱이라고. 그래서 P 빼기 Q 곱하기 P 더하기 Q 이렇게 되네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으니까 요게 정답인 거죠. 자, 이게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연습하셔야 되고요. 물론 문제를 봤을 때 걔가 보기차식이라는 알아야 되고 걔를 생각하는 그 스텝은 두 가지인 거죠. 치환할 때 인수분해가 되느냐? 된다면 감사한 거다. 얘는 감사합니다. 땡큐죠.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안 된다. 라고 한다면 P제곱 빼기 Q제곱을 바꾸는데 그때 P제곱은 항상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 중에 실제로 P제곱 빼기 Q제곱이 되는 것을 찾아서 식을 변형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2-9번. 자, 우리는 지금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인수분해 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9번은 자, 2-9번 2-9번에 대해서 타이틀을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얘는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 식의 인수분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인 공식이 아닌 경우 이건데 우리는 공식은 배웠잖아요. 공식은 뭐 하나 빼곤 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분명히 공식에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데 문자가 여러 개야. 근데 문자가 여러 개란 얘기는 그냥 2개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자가 여러 개란 얘기는 그냥 문자가 2개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문자, 뭐 X랑 Y 또는 문자가 3개, X, Y, Z 이렇게 2개 이상의 문자가 있는 식인데
공식에 우리가 외운 공식에 대한 형태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식을 먼저 정리해 주면 돼요. 문자가 여러 개면 식을 정리해 주는 거야. 근데 식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된다. 이게 얘를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문자가 여러 개인데 우리가 외운 공식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특정한 하나의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그러니까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내림차순으로 식을 먼저 정리한다 인데, 그럼 도대체 그 특정한 한 문자는 누구냐?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돼요. 특정한 한 문자는요, 가장 차수가 낮은, 가장 차수가 작다? 차수가 작다고 할까요? 가장 차수가 작은 놈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얘기죠. 차수가 제일 작은 문자에 대해 정리하는 거야. 물론 차수가 제일 작은 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냥 그중에 가장 만만한 거에 대해 정리하면 돼요. 아무거나.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첫 번째,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물론 항의 개수가 4개니까 항의 개수가 4개면 두 개씩 묶으면 뭔가가 나온다. 물론 그렇게 풀어도 얘는 정답이 나와요. 정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관점?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고 문자가 여러 개가 있다고. 문자가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식에는 얘를 푸는 게 없어. 근데 문자가 여러 개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다?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그럼 그게 무슨 문자인 거죠? x에 대해서는 몇 차식이다? 3차식이잖아요. x에 대한 3차식이죠. 그런데 y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y는 몇 차식이다? 1차식인 거라고. 가장 큰 y의 차수는 1차식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차수가 낮은, 차수가 제일 작은 것은 y거든요. 그럼 y에 대해서 정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식이 있으면 먼저 y로 묶이는 것은 뭐다? 2x제곱 마이너스 2네요. y로 묶이는 거는. 그럼 y로 묶이지 않는 것은 x세제곱 마이너스 x인 거죠. 근데 이렇게 썼더니 이 식이 둘의 공통인수가 쉽게 보인다고요. 맞나요? 이 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y죠. 이 식은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이 공통이다. 물론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1 곱하기 x 더하기 1이고요. 그럼 공통이지 않은 것은 2y 더하기 x인 거 아니냐? 그럼 요게 정답인 거죠.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공통인수가 또는 뭔가의 결과가 좀 이렇게 쉽게 보인다라는 거야. 쉽게 더 보인다. 그래서 가장 낮은 차수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뭔가 어떻게 풀지가 눈에 보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z 더하기 xz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마이너스 y제곱 z
마이너스 y z제곱. 되게 복잡해 보이죠? 뭔가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은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어. 문자가 여러 개야. 그거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다? 문자가 여러 개면 가장 차수가 작은 그놈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x는 가장 큰 차수는 3차식이죠. y에 대해서는 3차식이죠. 그런데 z에 대해서는 z의 차수는 2차식이거든. 그러니까 이 식은 z라는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차수는 z거든. 그럼 z로 묶어주면 z제곱으로 묶이는 거는 얘랑 얘입니다. 뭐죠? x-y. 그 다음에 z로 묶이는 것은 이거랑 이거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물론 x제곱 빼기 y제곱은요.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y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인데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은 x 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이죠. 공식. 근데 이렇게 묶어봤더니만 뭐가 보이니? 얘들의 공통적인 인수가 x-y다. 아하, 주어진 식은 x-y로 묶인다. 그럼 묶이지 않는 것은 z제곱.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y 곱하기 z. 요거 뒤에 거죠?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인데 그런데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느냐? 이건 z에 대한 2차식에서 곱이 얘가 되고 합이 얘가 되는 두 놈은 모르거든요. 그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전개해서 쓰면 되죠. 이거 전개해주면 x제곱 있죠. y제곱 있지. z제곱 있지. 그러니까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z제곱도 있다. 그 다음 전개해주면 xy도 있고 yz도 있고 zx도 있죠. 라고 써주면 되네요. 됐죠?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면은 특정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끝이다. 이거였습니다. 정리해주면 끝이다. 같은 문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은 문제 2-10번 같은 문제. 2-10번 문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문제인데요. 2-10번. 자, 우리는 지금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 식에 대한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10번도 문자가 여러 개예요. 2-10번도 첫 번째 문제부터 P라고 하는 식이 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2y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y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요, x라는 문자도 있고 y라는 문자도 있죠. 문자가 2개 이상이면 그냥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식 자체에 대해서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건 없거든. 이거에 대한 공식,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공식 중에는 이거 없다고. 그럼 얘는 뭐야? 요 형태랑 똑같은 거죠. 문자가 여러 개인데 공식이 아닌 경우야. 근데 얘는 뭐야? 가장 차수가 작은 특정한 한 놈이 없어요. 왜요? x에 대해서 2차식이죠. y도 2차식이죠. 그러면 둘 다 차수가 똑같다고요. 그럼 차수가 똑같으면 그냥 뭐로 정리할 거냐? 그냥 x로. 똑같으면 보통 x, y가 있으면 보통 x로 정리하잖아요. 그건 x에 대해서 일단 내림 차순으로
식을 써주자 이거죠. 특정한 문자를 그냥 x로 보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예쁘게 정리하라 라고 한다면 x제곱은 얘밖에 없어. 그 다음에 x로 묶이는 거는 3y 더하기 1 맞아요? x. 그럼 x로 안 묶이는 것은 2y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2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주면 이것은 x에 대한 2차식인데 그럼 이렇게 보면 뭐가 돼야 되죠? 뒤에 있는 것은 뭐의 결과다? 곱의 결과고 앞에 있는 것은 합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곱해서 얘가 되고 합해서 얘가 되는 수를 생각한다면 일단 얘가 두 수의 곱이 돼야 돼. 근데 이거 두 수의 곱인 거 맞거든. 왜요? 인수분해 되니까. 이거 우리 했잖아. 2가 되려면 1 곱하기 2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크로스의 결과가 3이 되려면 얼마인 거야? 이제 눈에 보이나요? 곱해서 마이너스 2야. 그런데 크로스 합이 3이야. 누구죠? 2랑 마이너스 1이다. 맞지 그치? 4 빼기 1은 3. 그러니까 이 식은 y죠. y 더하기 2 곱하기 2y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얘랑 더하면 3y 더하기 1인 게 맞잖아. 이게 맞잖아. 아하 옳았구나. 주어진 식은 x 그 다음에 뭐야? 더하기 y 플러스 2 곱하기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이다. 그쵸? 곱해서 ab가 되고 합의 결과가 a 더하기 b가 된다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더하기 b였잖아요. 얘인 거죠. 됐나요? 뭔가가 어려워 보이는 식이지만 그렇지만 걔를 특정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식만 조금만 더 변형해버리면 알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부터 정답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해볼게요. 두 번째, q라고 하는 값을 a제곱 b 마 c 더하기 b제곱 c 마이너스 a 플러스 c제곱 a 빼기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아직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닙니다.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 하나의 다항식을 곱셈들과의 관계식으로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관계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뭔가 예뻐 보이기는 해. 저 리듬감이 있잖아. a제곱 곱하기 b 빼기 c, b제곱 c 빼기 a, c제곱 a 빼기 b. 뭔가 리듬감이 있지만 인수분해 된 건 아니라고요. 그럼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 문자가 여러 개인 거야. a, b, c. 문자가 여러 개니까 공식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특정 하나의 문자. 누구? 차수가 제일 작은 거. 근데 얘는요. a에 대해서 2차식이죠. b에 대해서도 2차식이죠. c에 대해서도 2차식이야. 차수가 다 똑같거든. 그러면 가장 만만한 a에 대해서 그냥 정리하겠다. 그러면 a로 정리해주면 a제곱의 개수는 b 빼기 c잖아요. 그럼 a로 묶이는 거는 마이너스 b제곱이랑 더하기 c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까지 한다면 b제곱 빼기 c제곱 a. 그럼 a로 묶이지 않는 거는 b제곱 c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 b도 있네요.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해보자. b 마이너스 c 곱하기 a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b 빼기 c 곱하기 b 플러스 ca 그리고 이거는 bc로 묶어주면은 이 두 개 bc로 묶이잖아요. 그러면 b 빼기 c 오
B 빼기 C가 공통인수다. 그래서 일단 B 빼기 C로 묶을 수 있다. 그러면 B 빼기 C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A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C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CA B 빼기 C로 묶었으니까 더하기 BC 인데 얘는 끝났죠? 끝났어. 그쵸? 왜? 이게 곱이 BC고 합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는 수는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다.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니까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라고 쓰거나 아니면 이게 리듬감이 있었잖아요. A, B, C 뭐 이런 리듬감이 있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랑 B랑 C가 서로 순환한다면 그 누구가 더 특별하지 않도록 얘를 써주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식을 A 빼기 B가 있죠? B 빼기 C도 있죠? 그러면 C 빼기 A도 있는 거야. 근데 C 빼기 A로 고치면 이거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C 빼기 A 이렇게 쓰면 A랑 B랑 C가 서로 누가 더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 좀 평등한 느낌인 거잖아.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A, B, C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거라고. A, B, C가 그쵸?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그렇게 식을 써주면 조금 더 예쁜 정답 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예쁜 정답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정답 써주면 되겠지. 그쵸? 자, 우리는 여러 문자가 있는 식에 대한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우리 기본 문제 지금 풀고 있는데 인수분해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들은 거의 다 얘기를 했고요. 그냥 응용 문제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공식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공식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은 이제 인수분해가 끝이 나버립니다. 응용 문제 하나 풀게요. 2-11번입니다. 뭐 타이틀이라고 한다면 그냥 문제에 대한 응용 문제고 뭐 이것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응용하겠다. 그 문제인데. 자, 이렇게 했습니다. X, Y, Z에 대한 이러한 것의 값을 어떻게 하기로 정의를 했냐면 얘를 X제곱 플러스 YZ라고 정의를 하자. X, Y, Z는 앞에 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뒤에 거 두 개를 곱한 거를 더하겠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 3, 4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면 이것은 결국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 두 개를 곱한 거 16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 정의에 의해서 자, 이제 문제입니다. y 더하기 z의 값은 2a고요. 선생님은 그냥 z랑 2랑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z를. 그 다음에 z 플러스 x가 2이고 x 플러스 y가 2c가 된다면 1번 p를 다음과 같이 쓰기로 하자. x, 2y, z 플러스 y, 2z, x 플러스 z, 2xy 이게 뭐냐요? 이거를 A랑 B랑 C로 나타내라. 이게 문제죠. 자, 정의에 의해서 이 정의를 어떻게 본다고요? 앞에 거의 제곱에다가 뒤에 거 두 개를 곱한 걸 더하는 것. 그러니까 얘는 앞에 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를 더하는 것. 이거죠. 그럼 정의에 의해서 얘도 앞에 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두 개 곱한 거를 더하는 거.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두 개 곱한 거를 더하는 것. 이건데 얘는 공식이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다. 뭔데요? 그 외국은 있어야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플러스 2xy, 2yz, 2zx는 뭐랑 같은 거다?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다 이거였어요. 그럼 이거를 문제는 뭔데? A랑 B랑 C로 나타내시오가 문제거든요. 얘를 A, B, C로 나타내래요. 근데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이식과 이식을 뭐 하면? 더하면 얘랑 더하면 x 2개, y 2개, z 2개 그쵸? 그러니까 이 세 식을 더해버리면 x, y, z 합의 2배입니다. 근데 x, y, z 합의 2배가 2a, 2b, 2c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똑같다. 이렇게 되네요. 1번 끝났고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문제입니다. 이제는 Q를 X, Y, Z 플러스 Y, Z, X 플러스 Z, X, Y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A, B, C로 나타내시오. 이게 문제인데 정의에 의해서 이 식은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곱한 거의 합 마찬가지로 y제곱 플러스 zx z제곱 플러스 xy 이거죠. 그런데요 이 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식이 있으면 물론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인데 그 식을 2로 나누고 다시 2를 곱해요. 2로 나누고 2로 곱하면 나누고 곱하면 그 식은 같은 식이야. 그럼 여기는 2를 곱한 식이니까 x제곱이 2개겠죠? x제곱이 2개야. 그쵸? 그러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도 2개가 될 거야. z제곱도 2개가 될 거고 물론 2배를 곱했으니까 2xy, 2yz, 2zx 라고 써도 같은 식이죠. 그쵸? 2를 곱하고 나눴으니까 같은 식이야. 근데 이렇게 한 순간 눈에 보이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는 x 더하기 y의 제곱이다. 마찬가지로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yz는 y 플러스 z의 제곱이고 x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zx는 z 플러스 x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결론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z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x의 제곱으로 바뀐다 이거죠. x 플러스 y는요. x 플러스 y는 문제에 의하면 2c래요. 2c. 그러니까 얘는 2c를 제곱한 거야. 그러면 4c 제곱이죠. 걔를 2로 나누면 2c 제곱이죠. 마찬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을 쓰면은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요 식을 변형할 수 있는데 그 식을 변형하면 이 식이 됩니다 라는 거죠. 이건 인수분해는 아닙니다. 요거 인수분해 아니죠. 인수분해는 곱셈들 간의 관계식으로 바꾸는 거였고 이건 인수분해는 아닙니다만 이 식 자체를 변형한다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여기에서의 중간식은 이거야. 2로 나누고 곱한 거랑 같다 해서 나온 식이지만 암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암기가 되었으면은 그냥 이 식을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암기가 되었다면. 그런데요, 요거랑 관련된 이제 마지막 문제, 관련된 마지막 문제 2-12번 마지막 기본 문제고요. 얘랑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목숨 걸고 암기하셔야 되는 진짜 목숨 걸고 암기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암기해야 되는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에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다음 공식을 유도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유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에 암기입니다. 암기. 어떻게 암기하는 거야? 목숨 걸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왜요? 킬러 문제가 복이차 방정식, 복이차식의 인수분해 또는 이 문제로 킬러 문제들이 보통 내신의 출제가 되거든요. 목숨 걸고 암기하셔야 돼요. 누구를? 2-12번에 첫 번째 식 있죠. 1번의 결과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3차식인데 미지수도 3개인 3차식은 20밖에 없어요. 미지수가 3개인 3차식은 20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이거 인수분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요, 요거 있잖아, 요거 변형할 수 있었죠. 방금 전에 우리는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푼 거는 요게 플러스가 되는 형태를 변형했었어. 그럼 이게 마도 똑같아요. 어떻게 변형하는 거죠? 2분의 1로 나누고,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하고 다시 1을 곱한 거였죠. 맞죠? 2분의 1 밖으로 빼고 다시 1을 곱한 식을 가지고 변형해주면 결국 주어진 식은 어떻게 할 수 있다? 2분의 1 바깥으로 빼고 요거 일단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1을 곱해주면은 그게 각각이 완전 제곱의 꼴로 바뀌는데 이게 마니까 어떻게 바뀌겠니? A-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 식이고요. 그 식은 이 식이에요. 자, 이거는요. 암기입니다. 암기. 어떻게? 목숨 걸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이 나중에 유도가 돼서 새로운 식으로 파생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이게 계속 여러 개의 식으로 막 파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가지치기 하면서 암기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1번은요. 유도하시오. 우리 문제 풀 때 유도하지 마세요. 그냥 암기만 하세요. 암기만. 그러면 2번 문제는 얘를 이용해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xy를 인수분해하래요. 그냥 얘랑 똑같은 식이야. 어떤 식이죠? a 대신에 x를 쓴 거죠. b 대신에 y를 쓴 거죠. 그리고 요 c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쓴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abc가 마3 곱하기 abc가 3xy가 되잖아. 그쵸? 여기다가 그냥 끼워 맞추기만 하면 결국 주어진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c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ca 로
쓸 수 있네요. 물론 식은 문제를 좀 정리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였고요. 세 번째 문제. A랑 B랑 C랑 더했더니만 2가 됐고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구했더니만 마이너스 5가 됐고요. 그 다음에 ABC의 곱은 마이너스 6일 때, 그럴 때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의 값을 구하시고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에서 이러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세제곱에 대한 식인데 미지수가 3개인 식은 얘가 유일무이하다야. 오직 이거 한 놈이에요. 오직 이거 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값 이꼴이라고 쓰지 마시고 항상 이 값 이꼴이라고 식을 쓰세요. 완벽하게 식을 써야 됩니다. 이 값 이꼴이라고 식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식을 일단 그대로 쓰는 거죠. 이 식을.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문제에 2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2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랑 같냐면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얘를 이용해서 풀어주려면 주어진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3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써도 되죠? 같은 식이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야? 이거랑 이거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그럼 이렇게 써주면 요 값 대신에는 2의 제곱인 4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요 값이 여기에 마이너스 5니까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마 3이니까 더하기 15다. 그러니까 이거는 19 곱하기 2 38이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요 값이 마 3 곱하기 마 6이니까 18. 그럼 18을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이 값은 뭐가 된다? 20이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2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자, 식 자체는요, 요 식 전체를 그대로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얘랑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이 식을 그대로 쓰고, 몇몇 문제는 얘를 한 단계 더 바꾼, 더 변형한 그 식을 써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숨 걸고 암기입니다. 목숨 걸고 암기하세요. 목숨 걸고 암기하시고, 암기한 거 그냥 대입만 해서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기본 문제까지가 진행이 됐고요. 자, 우리 이제 하나의 단계가 끝났네요. 이제 힘든 관계가 끝났고, 자, 공식에 대한 정리는 잘 됐으리라 믿어. 선생님이 그나마 좀 약간 친절하게 가르쳐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습하면 되는 거야.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노력. 그쵸?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죠.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문제 좀 풀어보시고 많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